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얻은 학생들이 공약을 보고 후보들을 선택하겠다며 투표권 행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15%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80%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13,000제곱미터의 임야에서 불법으로 벌목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관할구청이 건설업체 등을 고발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주축 선수의 부상과 중심 타선의 부진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 개정 이후 두 번째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고3 학생들 가운데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투표할 수 있는데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학생들은 누구보다 꼼꼼히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면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투표한 뒤 인증 촬영을 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줍니다. 처음 얻게 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 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간인 고3 학생들은 바쁜 와중에도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저희 생각을 대표해주는 대표자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투표에도 성심성의껏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광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14,000여 명입니다. 광주 지역 전체 유권자 120만 명 중 1%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유권자의 의견을 투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인 만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교육이 좀 더 학생들을 위한 공약일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해서 뽑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를 한 학생들은 뿌듯함과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었을 때 정말 제가 사회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정당 투표지가 엄청 길어서 좀 당황했고 접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도장 찍고 나갔는데 그때 접으라고 안내해 주셔서. 광주시 교육청은 투표 당일은 공휴일로 정규 수업은 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참정권 보장이 1순위인 만큼 고3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해 학생들의 투표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점심 이후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단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2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은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이 승부처로 삼은 곳은 젊은 유권자들이 밀집한 대학가였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자들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순천대에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대학생들을 향해 양팔을 벌려 인사하고 사진을 요청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셀카도 찍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젊은 층에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순천대 의대 유치라든가 사범대 부속중학교 설립 유치를 통해서 젊은 층의 표심을 더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학내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필요성,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젊은 청춘들인데 과연 젊은 청춘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미니 공약 설명회도 자처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찰나의 순간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취업 일자리. 그 취업 일자리가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소속 신성식 후보는 순천대 근처 골목을 공략했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대학로에서 학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고 손인사를 나눕니다. 순천 시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근 상단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4명의 후보가 순천대에서 요새전에 돌입한 이유는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부동층을 대학생 유권자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수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18세부터 29세 유권자의 3분의 1이 부동층으로 나타났고 전체 직업군 중 학생군에서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비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지난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 지역은 전국에서도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투표율이 높은 곳을 살펴봤더니 민주당 후보에 맞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22대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성곡구의 투표 열기는 특히 뜨거웠습니다. 장성 50.04%를 비롯해 한평 49.77%, 담양 48.9%, 영광 45.9% 등 평균 사전투표율은 48%로 전남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 간의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 힘있는 다선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민주당 단수 공천의 비판적인 반발 여론이 뒤섞이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나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택시 기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했다고들 그래요. 광주에서는 동남을 선거구가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안덕월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한 후보 간의 격돌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사전투표율은 41.3%까지 치솟으며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는 거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각 정당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 위치한 자치단체 6곳이 원전 계속 운영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의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주민 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 원자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지만 주민 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도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한평군청을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반경 30km 안에 위치한 자치단체 6곳이 모두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호남 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권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달 기준 16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9명과 비교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사망자 16명 가운데 80%인 13명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째지만 지난해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조은결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지는 등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대 이상이 안전점검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서희령 기자가 점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실시되는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광주 전남 어린이 통학버스는 1,300여 대, 전체 10대 중 7대 이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과한 썬팅을 한 차량이 적발됩니다. 얼마나 진한지 측정을 못해요. 썬팅이 지나면 차량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어 정부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좌석을 추가한 사례도 여러 대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10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이걸 접지를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타겠죠. 그러면 사고 난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제권에 따라 한 군데만 해야 되겠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도 나가요. 서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햇빛이 세다 보니까. 과속 구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데이터로 전송하는 운행 기록 장치를 등록하지 않은 학원 차량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부착하거나 부착되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별로 없습니다. 2시간 동안 16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한 결과 한 대당 많게는 5개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운행 기록 장치라든지 어린이 보호 표지판, 좌석 안전띠, 그다음에 좌석을 임의로 추가로 설치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삼성에 위닝 시리즈를 내주며 잘 나가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박찬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과 수비 양쪽 면에서 헐거워졌고 중심 타선의 부진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끌려가던 경기를 원정으로 만든 경기 후반. 불펜진이 상대 타선에 희생타와 홈런을 얻어맞으며 허무하게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불펜진의 방어로 삼성의 연패를 당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타구를 흘리거나 야수의 송구를 잡지 못해 진루를 허용하면서 패배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실책 행진을 이어가면서 모두 17개 실책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최다 실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성범과 황대인에 이어서 공수주를 갖춘 팀의 리드오프까지 사라지면서 타선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군과 서건창, 최원준 등 하위 타자들의 선전은 위안이 되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와 최우가 제때 터져주질 않아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져 있고 기대했던 김도영마저 부진의 늪에 허덕이면서 중요한 때 득점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이 대부분 5이닝 이상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개막 이후 뒷문을 단단히 지켰던 불펜진도 최근 2경기에서 잇따라 무너지며 과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실책 변수에 맞닥뜨린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위권 팀들인 LG, 하나와 잇따라 만나면서 선두권 수상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임야 13,00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 서구가 어제 관련 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건설업체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발과 별개로 산이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업체들은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1일부터 사흘간 광주 서구 용두동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13,000제곱미터 임야의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우려해 개강을 연기해온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가 오는 15일 학사 일정을 재개합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인해 학사 일정을 지난 2월부터 미뤄왔던 전대와 조대 의대는 이번 달 중순이 지나면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오는 15일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수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전남대 의대생 730여 명 가운데 79%가 조선대 의대생은 720여 명 가운데 82%가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강원도 원주의 한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돌아온 건 녹조로 뒤덮인 녹조하천이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4년간의 복개 공사를 거쳐 시민에게 돌아온 원주 단계천.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하천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닥엔 긴 생머리 같은 녹조들이 덕지덕지 붙어 물결을 따라 일렁입니다. 심한 곳은 풀밭이 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계천 최상류로 와봤습니다. 이곳에선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 현상도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구간은 500m 정도. 단계천 전체 1.65km 구간 중 3분의 1에 달합니다. 생태하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거 하천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아유,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다 잘못했다고 난리지. 했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단계천 복개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현재 단계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수량 부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천에 흐르는 물 대부분은 원주천에서 끌어오는데 원주천 물을 담고 있는 집수정과 배관에 이물질이 쌓여 물을 충분히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기 동안 이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위에 집수배관 위에를 청소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세척 작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수질 유지를 위한 추가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단계천을 복원하는 데 이미 투입된 사업비만 487억 원.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도 충청남도는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면서 저소득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식기들을 작업자가 수거합니다. 수거한 식기는 깨끗이 씻어 식기가 필요한 다른 곳에 배송합니다. 다회용 식기 세척 사업인데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등 도내 5개 장례식장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260만 개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이 감소했고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도 줄었습니다.
그전에 일회용품 쓸 때는 그 쓰레기 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좀 많이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더 양이 한 50% 정도. 다회용 식기 세척 사업을 하는 이곳은 아산의 한 자활 기업입니다. 장례식장의 다회용 식기뿐 아니라 식당에서 쓰는 식판과 다회용 컵 등 지난해 세척한 수량만 300만 개가 넘습니다. 200명 넘는 저소득층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세척해서 도로 그곳에 보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쓰레기도 많이 줄이게 해주고 또 저희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또 창출하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뿌듯하죠.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충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이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2억 5천여만 원, 2년 전보다 8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까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애쓰는 건데 아직은 민간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계한다라는 취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정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했지만 충남도는 공공부문에서 다회용기 재사용을 지원하고 민간에도 일회용품 퇴출을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광안대교를 달리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돕는 제11회 기브앤레이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엔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다는데요.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 8개 차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달리고 또 제자리를 뛰며 각자의 방식대로 몸을 풀기도 하고 가족,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설레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외치는 출발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제11회 기브앤레이스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해운대 백스코를 출발해 광안대교를 거쳐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코스. 어느덧 광안대교는 러너들의 물결로 장관을 이룹니다. 광안대교를 달리며 바다와 도심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것도 묘미지만 참가비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된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무조건 기록을 세운다기보다는 이제 하루를 기부한다는 게 되게 뜻깊고 광안대교를 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드디어 결승점인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참가자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은 가쁘고 땀은 비오듯 쏟아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기만 합니다. 다리가 좀 무거웠는데 그래도 바다 보면서 뛰는 코스 좋았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광안대교 코스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2만 명의 참가자가 함께하면서 기부액도 10억 1,776만 원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참가자만 13만 1천여 명, 누적 기부금은 66억여 원에 달합니다. If we can combine that fun and doing something for people with problems, that's the meaning of it, and that's what we want to do with Give and Raise. 이번 행사로 모인 기부금은 모두 어려운 아동, 청소년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문화방송이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광주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과 홍보 스튜디오 활용을 통해 지역의 실감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4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 1,100여 명에게 만기 적립금 8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대상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저축 금액의 2배인 720만 원과 그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신규 대상자 1,500여 명을 모집하고 오는 7월 대상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점심 이후부터 저녁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1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단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암의 낮 기온 20도,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로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서 바람은 시속 30km에서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